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 대상에 최종 선정됐는데요. 어떤 기록물들이 등재 대상이고 그 의미와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 직인이 찍힌 우편 엽서. 4.3 당시 억울하게 형무소에 끌려갔던 희생자들이 가족들에게 보낸 엽서입니다. 이 엽서를 비롯해 4.3 희생자 신청서와 수영인 명부 등 제주 4.3 발발 당시부터 최근까지 쌓인 공공기관 기록물, 그리고 군과 사법기관 재판 기록 등이 제주 4.3 기록물에 해당됩니다. 신청 대상에 선정된 기록물은 모두 2만여 개. 민간과 정부의 진상규명을 담은 문서는 물론 유적과 증언이 담긴 다큐멘터리 등도 포함됩니다. 냉전과 분단 정세 속에 국가폭력으로 인한 집단 희생의 아픔을 딛고 진실과 화해, 상생을 이뤄낸 역사의 기록이자 과거사 해결 사례로서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아래로부터 진상규명 요구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것이 진상규명으로 이어져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가 보상이 이루어지고 화해 상생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 4.3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제주 4.3 유족회와 연구소는 화해와 상생이라는 4.3의 역사적 진실을 세계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생존 희생자들이 살아있을 때 등재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4.3의 진실된 역사가 인류의 공감 역사로 자리매김해 4.3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4.3의 그 역사적 진실에 대해서 좀 더 부정하거나 왜곡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4.3에 대한 역사적 진실이 세계인과 공감하고 세계인이 역사에 길이 보존할 수 있는 길이 될 걸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와 문화재청은 등재 신청서를 최종 보완해 다음 달 30일까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본부에 제출할 계획. 최종 등재 여부는 오는 2025년 5월에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나온 폐기물을 6년 동안 불법 투기한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폐기물 처리랑 입력을 전자정보 시스템으로 하는데 관리 감독이 허술한 점을 노린 겁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무성한 수풀로 뒤덮인 농지. 중장비가 덤불을 걷어내자 폐콘크리트 조각들이 눈에 띕니다. 상수도강 공사장에서 나온 폐기물들입니다. 또 다른 공유지. 인적이 드문 농로길 공터에 상수도강과 폐기물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나온 폐기물들은 중간 처리업체를 통해 재활용이나 폐기를 해야 하는데도 몰래 처리한 겁니다. 처리업체 오면은 또 우리가 포크링도 일해야 하고 컴퓨터를 잘 못 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처리 안 하면 조금 혜택은 있죠. 이렇게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거나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는 모두 4곳. 이들이 2017년부터 6년 동안 불법 투기하거나 매립한 폐기물은 확인된 양만 1,500톤이 넘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20년 이상 관할 읍면의 광급공사 수의 계약을 맺어왔는데요. 하지만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처럼 폐기물을 몰래 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자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 과정을 6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를 맡긴 주민센터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해당 읍면 주민센터는 한 해 공사가 수백 건인 데다 시스템에 대한 민원이 많아 입력을 강제하지 않고 증명서 한 장으로만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읍내 폐기물 발주처에서는 실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업체에서 올바른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까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업체 대표 4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과 공조해 범죄 수익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탈북한 이후에 이름과 얼굴을 숨긴 채 선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주로 이념으로 가로막힌 안타까운 남북의 현실을 그리는데 올해 4.3 75주년을 맞아 제주에서 첫 전시가 열렸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작은 틈 사이로 빼꼼히 내민 두 눈동자.
화가 자신이 두만강을 넘어 처음 다른 세계를 마주했을 때 느낀 두려움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검은 철조망 위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빨갛고 파란 새들. 이념의 벽을 넘어 자유롭게 넘나들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1998년 탈북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 작가 선무. 선이 없다는 뜻의 이름에는 남북을 가로막는 정치적, 이념적 경계선을 지우고 싶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는 원치 않는 그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더 우리는 그런 서로 잘 놀 수 있는 사이라는 거에 대한 평화를 말하는 작가의 메시지는 남과 북을 넘어 전 세계를 향합니다. 장갑차를 막는 소년을 통해선 이념과 종교로 갈라져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전쟁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올해 제주 4.3 75주년을 맞아 제주에서 처음 열리는 선무의 전시.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평화를 바라는 선무의 마음은 제주 4.3 당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했던 제주도민들의 마음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75년 전 제주도민들이 열망했던 어떤 하나된 나라, 하나된 국가를 열망했던 것들을 이 선무 작가는 현재 계속 그 작업들을 이어오고 있어서 7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역사 왜곡과 이념 논쟁이 끊이지 않는 제주 4.3. 이념의 벽을 넘어 함께 하자는 선무의 그림이 4.3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올해 4.3 75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전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열립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대관령과 동해 바다를 연결하는 관광 케이블카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노선의 길이는 현재로서는 20km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개발 허가와 예산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단풍이 물든 해발 고도 1000m의 대관령입니다. 축구장 140배 면적의 목장에서 말들이 마치 술래잡기를 하듯 뛰어놉니다. 대관령 끝자락에서 산에 더 오르자 강릉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이곳 대관령과 제 뒤로 보이는 강릉의 바다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조성을 강릉시와 평창군이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두 자치단체가 구상하고 있는 케이블카의 편도 길이는 20km 안팎입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길이의 6배 규모입니다. 현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중이고 평창군하고 협의 후에 이제 노선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 조사로 개발허가 가능성이 높고 관광 효과를 극대화할 노선을 찾게 됩니다. 대관령 일대 주민들은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숙박업도 그리고 또 식당도 그리고 같이 상생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로 저는 환영해. 그러나 케이블카 조성이 말처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관령 일대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 개발 제한 지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산림 개발의 규제 완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특례 적용 확대를 위해 강원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관광 개발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예상되지만 사업 예산 확보도 큰 문제입니다. 길이가 3.3km인 설악산 5세 케이블카의 경우 전체 사업비는 1,000억 원 안팎, 6배나 긴 20km의 케이블카를 건설하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창과 강릉의 주요 관광지에 있는 국내 최대 길이의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에만 유의하시면 되겠는데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 16.1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텐데요. 제주 전 지역에서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현재 기온 동부 지역 13도, 산간 지역 성판악은 12도 안팎으로 가장 쌀쌀하고요. 북부와 동부 지역은 17도 보이고 있습니다. 온화한 남서풍이 불면서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고 성판악은 18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낮에 산책 즐기기 좋겠습니다. 섬주역도 어제와 비슷하게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물결도 잔잔해서 오늘 항해하거나 조업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나들이 즐기기 좋겠는데요. 다만 아침 기온이 떨어져서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갚아준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 대신 갚아준 돈은 237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금액인 102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처음으로 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휴업이 잇따르면서 제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건데 이런 사고액은 400억 원에 달합니다. 제주가 벤처기업 불모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제주 지역 벤처기업은 256곳으로 국내 벤처기업 전체 수의 0.67%에 그쳤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벤처기업은 2만 3천여 곳으로 전체의 60.5%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2020년 55.4%에서 3년 동안 5.1%포인트 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는 2020년 238곳에서 3년 동안 18개의 업체가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세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가 제2공항 기본계획 중단과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각종 의혹과 문제에 대해 검증이나 해명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또 다음 주 중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제주공항 국내선 항공기 좌석이 200만 석 가까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공항 국내선 공급 좌석은 2,300만 석으로 지난해보다 199만 9천여 석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제주공항 국내선 이용객은 2,091만 명으로 코로나19 상황이었던 지난해보다 11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한편 항공사별 운송 분담률은 대한항공이 17.8%로 가장 많았고 제주항공과 아시아나 등의 순이었습니다. 제주 여상 3학년인 오예진이 아시아 사격 선수권 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15회 아시아 사격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오예진은 개인전 결선에서 244.1점으로 중국의 장랑신을 2.3점 차로 누르고 단체전과 함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지난 전국체전에서도 2관왕을 차지했던 오예진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카페나 음식점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는 물론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응원용품도 사용할 수 없는데 위반할 경우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